안녕하세요. 스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한 번쯤은 좀 찍어보고 싶은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이랑 1학년 사촌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친구들의 스터디 멘토가 되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 언니는 어떻게 공부했다, 어떤 식으로 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 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중학생인 친구들, 고등학생인 친구들한테까지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실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라기보단 좀 이런 사람도 이렇게 공부했는데 어, 용기를 잃지 말자, 뭐 이런 느낌으로 격려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제 성적을 다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부끄러운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도 약한 과목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교 1등을 하고 어떻게 학교를 갔는지 그런 거를 알면, 아, 진짜 노력을 하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고 요즘 학교 분위기도 많이 달라서 제가 하는 이 조언들이 완전히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정도로만 알고, 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뭐 참고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냥 영상을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인트로가 길어요. 일단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첫 중간고사 때 평균 89점을 맞았어요. 지금 성적표가 지금도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 그렇게 잘 본 점수가 아니에요. 보시면 제가 국어를 못했어요. 왜 문과를 갔냐면 수학을 싫어해서 문과를 간 거예요. 수학과 국어 둘 중에 뭐가 더 싫어? 수학이 더 싫었어요, 사실은. 근데 국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국영수는 약간 그런 전교 1등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이때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89가 나와요. 근데 이 89로 전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쉽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저한테는 자극을 받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이거 1학년 1학기 말이군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1학년 2학기 때 또 전학을 2명이 갔어요. 근데 이때 저랑 그 1, 2등을 나눠 갖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사회, 수학 점수 상태 봐요. 미미가 나왔지만 2등을 했어요. 이런 학교였어요. 저는 이런 거나 잘했어요. 국어도, 도덕도, 국어도, 영어는 그래도 좀 나왔었네. 어쨌든 뭔가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하긴 좀 그런 점수였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2학년 때 점수표가 없네요. 2학년 때 성적표는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3학년 1학기. 이때 제가 좀 이제 독보적인 전교 1등이 됐죠. 이때 그게 있었어요. 반영 비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평가의 비율이 50%가 됐어요. 저희 학교는. 네, 시험이 중간 기말이 50%밖에 안 되고 수행평가가 무려 50%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험보다 이런 게 더 유리했어서 점수 따는 데는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학교가 없죠. 그래서 점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때 좀 이때 1등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때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서술형 그 비중이 늘어나니까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여기 수학 보시면 81점. 제가 되게 심각했던 점수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점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전교 1등, 2등 이렇게 자리를 오가면서 당시 중학교 때 그 총 내신 합계 200점 만점에 198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저는 이 상대평가의 수혜자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외고를 갈까?
자사고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솔직히 딱 봐도 이렇게 만들어진 전교 1등이 그런 데 가서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아요. 저는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학교 옆에 지어진 신설고등학교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냥 확실히 새로 만들어진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을 잡자 이런 마인드로 갔어요. 사실 걱정은 했죠. 당시 이때 저랑 뭐 차이는 나긴 했지만 그래도 180점대, 190점 초반 친구들은 다 당시에 정말 고등학교 순위대로 막 지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웬 전교 1등이 신설고를 가냐 막 이런 사실 좀 따가운 시선도 많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일단은 제 전략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자, 사실 중학교 성적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때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요. 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굳이 힘든데 중학교 때부터 힘 빼지 말라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평타 칠 정도로만 개념을 학습해 놓으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열심히 하셔야죠. 어쩌다 보니 잔소리가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꼰대요 꼰대. 자, 그 다음에 제 고등학교 성적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왔더니 경쟁자가 짱 많아지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요거는 1학년 8 성적표인데요.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그치만 조금 점수를 막 보시면 중간중간에 실수가 좀 있죠. 자, 신설고라서 그런지 평균이 엄청 낮아요. 그쵸?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학년 2학기 이때도 다 1등급을 받아요. 국어 봐요. 92.3 겨우 받았어요. 영어도 이때 막 그렇게 진짜 최상인 애들만큼 잘하지 않았어요. 진짜 저랑 지금 친한 이과 그 전교 1등 친구는 지금 서울대 갔는데 그 친구는 진짜 틀린 개수가 5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자극을 받았고 그리고 저랑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달랐던 건 전 모의고사가 안 나왔었어요. 그 친구는 잘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본의 아니게 저를 그 친구와 많이 비교를 하셨죠. 이과 친구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데 문과인 너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저는 그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막 일기에다가 막 보란 듯이 보여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쓴 일기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자극이 저한테 지금 큰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좀 큰 상처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1등급을 다 받아요. 그리고 이 성적표는 2학년 1학기 때도 다 1등급을 받습니다. 국어가 보시면 좀 불안불안해요. 저희가 문과는 9등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이때 겨우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도 겨우 제가 이때 국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이때 제가 제일 잘 봤었어요. 3학년 1학기 때 이때는 이제 제가 성적표가 중간고사 지필평가밖에 없는데 이때 1점 나갔었어요. 좀 미쳤었어요. 왜 이랬는지. 그러니까 이때 저희 학교 시험이 어땠냐면 너무 쉬워서 100점은 엄청 많아요. 봐요. 세계에서 100점 12명이에요. 수학 100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너무 많고 중간이 없어요. 문제도 쉽고 그러니까 내신 나눠먹기 참 쉬운 그런 또 환경이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몇 문제라도 틀리면 등급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대로 스트레스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점수가 제일 잘 나오긴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 3학년 2학기부터 내신 점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좀 습관이란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네요. 자, 이제부터 진짜 리얼한 성적표예요. 이게 2학년 때 2학년 1학기 6월 전국 연합평가인데 이걸로 뭔 최저를 맞추냐고요. 이걸로 당시 연대 맞출 수 있었고 그러니까 서울대는 못 맞췄죠. 서울대가 저 때는 2등급 이내로 3개를 받았어야 했으니까. 근데 이 국어도 아니고 사탐도 아니고 저는 이랬어요.
2학년 2학기 11월 전국 모의고사인데요. 이때 제가 모의고사를 1학년 이제 말 끝날 때쯤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국어는 안 오르고 수학, 영어는 확실히 올랐어요. 근데 국어가 저한테는 여전히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때 수학 2등급이 나와서 제가 너무 충격을 크게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좋았던 건 국어가 만점이었던 거. 하지만 수학이 내려가서 슬펐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최저를 다 맞출 정도로 나와서 저는 만족을 했었어요. 저는 애초부터 수능으로 준비하는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저는 맞출 정도로만 하자, 이게 목표였어요. 수능은 수학을 다 맞았어요. 만점을 받고, 영어는 2등급, 윤리와 사상, 한국사 다 맞고 윤사 하나 틀리고, 그다음에 국어는 제가 뭐 하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심각하죠. 제가 이때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어는 딱 풀자마자 그 말 그대로 지읒됐다 그거 있잖아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저는 수학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그냥 아예 비워버리니까 수학이 역대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이것도 전략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지원했던 것 중에 당시 연대가 교과가 있었어요. 교과에다가 최저 그 두 과목 합 4 이내 그거를 맞춰서 연대를 합격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말 그대로 막판까지 갔지만 인성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뭔가 인성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고대도 면접까지 갔지만 면접에서 제가 학과가 맞지 않다는 게 뽀록이 난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학과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시작을 굉장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받았던 그 동기를 바탕으로 계속 노력을 했어요. 상처도 많이 받고 너가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 이거밖에 안 되냐, 저는 굉장히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허울뿐인 전교 1등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좌절하지 않고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짓거려봐, 나는 보라는 듯이 올릴 거야 라는 좀 그런 독한 마음으로 공부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있으면 그런 자극제가 되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결과적으로 저를 그렇게 갈구고 그랬던 친구들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경쟁자는 그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물 안에 개구리시라면 그걸 빨리 자각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더 경쟁력 있는 그런 곳에서 자기를 좀 더 올려야 돼요, 수준을. 그게 진짜 필요해요. 정말 그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정말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극이 필요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수시로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시 비중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말은 정시는 언제나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정 퍼센테이지는 뽑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더 대학을 좀 잘 가고자 한다면 모의고사 점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수준까지 올리셔야 되고요. 그 와중에 내가 내신까지 좀 나름 챙길 수 있는 학교다 싶으신 분들은 수시도 쏟아내셔야 돼요.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내신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신으로 혜택을 본 애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저런 애가 저길 갔어? 이 정도로. 요즘 최저가 없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더 가기 쉬워지죠. 그렇죠? 아무튼 자신이 어떤 성향이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안정적으로 모의고사는 투입을 하시고 내신은 내가 투입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하면 투입을 하시고, 내가 내신을 쏟는데 너무 그게 과투입이라서 정시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정시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죠. 그죠? 그 투입을 해서 정시 점수가 더 많이 오르고 높은 점수가 된다면 그게 더 맞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정시는 한 번의 기회고 내신은 내가 시험을 볼 때마다 기회가 있으니까 올릴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장단점이죠. 저는 내신이 그렇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저는 겁쟁이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올 점수가 나올 사람이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못하다가 어느 날 잘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극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에 엄마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중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진짜 화이팅 하세요. 언제나 기회는 있으니까 미리 절망하시지 마시고요.